얼마만큼 보인다 해서 가장 중요한 거, 부동산 투자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정책입니다. 정책. 16년대의 정책을 보시면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뚜렷하게 나타났었어요. 16년대 제가 강의했던 자료인데 공급 물량 과잉이다라고 나왔어요. 키워드가. 그리고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지금도 계속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그거 나오는 얘기 있고, 그 다음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저출산 인구 감소가 온다라고 하는 게, 이때 당시 이미 우리가 얘기하면 생산 가능한 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아니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16세부터 55세까지의 인구가 감소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가 이미 16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량이 전체적으로 과잉되고 금리도 오르고 가계부채 대책에 의해서 정부가 규제를 시작할 거니 뭐를 한다? 부동산 값은 하락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또 상승 요인도 있었어요. 상승 요인은 어떤 거예요?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어요. 90%, 95%까지. 제가 지방분들 데리고서 답사를 가거나 이럴 때는 그때 답사하고 지금 답사는 많이 다릅니다. 그때 답사는 가면 물건을 사는 위주로 답사가 이루어졌었고 갭 투자라는 걸로 많이 샀어요. 주로 갔던 데가 이제 미아, 기름뉴타운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가양, 염창 뭐 이런 데가 굉장히 쌌죠. 오래된 아파트 구축들 위주로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면 평촌, 삼본 뭐 이런 데들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있었던 지역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대전 지역이나 이런 것도 일부가 그런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서울 지역에서도 대부분이 전세값하고 붙어 있었던 상승 시기.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에코 시대. 그러니까 에코 시대라는 건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우선인데, 베이비 부모 세대가 전후 세대를 얘기해요. 전후 세대라는 건 53년 전쟁 끝나고 나서 63년생까지의 그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그때가 이제 가장 우리 복구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구 시대 때 태어나신 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약 700만 명, 우리 국민들 가운데 700만 명,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체 시황이 좌우되죠. 우리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약 700만 명이 그쪽 세대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에코 세대는 그분들이 낳은 자녀 세대, 30대, 20대, 30대, 40대,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세대에 이제 본격 출연을 해서 그분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사회 진출을 했고 월급을 받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분들이 새로운 트렌드의 아파트를 찾게 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급격한 상승을 가져오는 시대. 또 하나는 낮은 금리. 금리가 2016년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나라 건국 이래 가장 낮았던 금리 시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낮은 금리 시대가 있었고, 또한 17년에 대선 효과가 있었죠. 그때 대선이 우리 즉 16년에는 우리가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물러날 거라는 생각을 거의 못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대선 17년에 있을 대선이었는데 좀 땡겨져서 했던 그 대선 효과, 그러니까 상승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에 의해서 급격한 상승을 가져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미 뭐가 돼 있냐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공급 과잉과 이런 것들은, 공급 과잉은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경고의 등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정부 종합대책에 의한 대출이 묶일 거다라는 건 이미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걸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얼마큼 빨리 될 거냐에 대한 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 어쨌든 준비는 그렇게 돼 있었다라는 거고. 17년을 들었어요. 17년 사장을 보면 핵심 변수로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일어날 거다라는 거가 이제 17년 들어서 제일 이제 키워드적인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났죠. 양극화가. 거래도 양극화가 일어났고 뭐 여러 가지 양극화가 일어났어요. 정부의 규제가 이제 임박한 거죠. 정부가 그동안은 힘을 못 쓰고 있다가 17년 정부가 새로 이제 출범을 하면서 강력한 규제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와 미국 금리가 이제 인상을 시작하는 거죠. 다시
미국 우선주의라는 걸로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미국 지금도 현재 미국 우선주의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상황이 여전히 불안전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상반기에는 그런 키워드였고, 하반기에는 어떤 거냐? 똑같이 나왔어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본격화. 키워드로만 나왔던 게 아니고 이제 본격화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화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금리를 인상을 많이 못했죠.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많이 못한 대신에 누구만? 은행만 돈 벌었어요. 은행만 지금 1년에 수조 원씩의 수익을 내는 겁니다. 저는 은행을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편인데, 은행은 망하면 국민자금, 공적자금이라는 걸로 투입을 해서 메꿔주고, 그 메꿔준 걸 물론 국민 세금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살려놓으면 수익은 자기네들이 또 챙겨갈 땐 다 챙겨간다는 거죠. 손해 나면 국민 세금, 이익 나면 자기네들 거.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확성화되고 이제 규제 일변도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규제 일변도. 그게 이제 17년 하반기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 18년도의 키워드를 보시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상반기에 보시면 공급 수요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공급 수요 불균형이라는 것은 지방에 이제 특히 나타납니다. 지방에서 서울은 여전히 많이 부족하죠. 여전히 많이 부족한 편이고, 그 다음에 지방은 이제 과잉 공급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거래 절벽이 오고 분양권에 대한 거래가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17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거래 절벽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18년, 19년 들어서면서 이제 뭐가 많아지냐면 본격적으로 했던 재개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본 입주가 시작되는 거죠. 바뀌는 과정에서 수익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입주하면서 입주장은 어디나 다 아픕니다. 입주장이 되면 항상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프다는 얘기는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공급이 많아진다는 거죠.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은 꾸준하게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대출 정책, DSR부터 시작해서 대출 중에서 우리가 이자 상환 방식에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강제로 바꾼 거죠.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여력이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18년에 이미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위축돼 있던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거 위축돼 있다고 해서 이제 이미 빠져나갈 사람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서울 집값은 여전히 상승을 했죠. 그래서 19년 들어와서 거래 절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강사 가운데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구들장이라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 구들장에다가 불을 추워서 불을 잔뜩 나무를 넣어서 때우면 무지하게 뜨겁죠. 서서히 데워져서 무지하게 뜨거웁니다. 뜨거워서 규제한다고 해서, 정부가 규제한다고 해서 뭐를 빼요? 불을 다 뺐어요. 근데 안에 있는 구들장 안에는 그 온도가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면 서서히 추워지죠. 서서히. 그래서 새벽이 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새벽까지 계속 따뜻해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규제의 시작과 규제의 시작을 하면 불을 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구들장은 이미 굉장히 데워져 있는 상태, 시장은 데워져 있는 상태. 그거를 아주 잘 표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다른 방법을, 다른 표현력을 써보려고 했는데 이런 표현 쓰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썼던 표현이 옛날 온돌의 구들장의 정책이라는 건 불을 떼는 건데, 불을 떼서 막 지폈어요. 그게 누가 됐냐면 우리 박근혜 정부가 4.1 대책에서 많이 뗐죠. 그래서 많은 거를 이제 정부가 밀어줬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와서 규제를 시작을 했어요. 규제를 시작을 하면서 이미 불을 뺐어요. 뺐는데 그게 바로 현장에는 안 나타나는 거죠. 그게 참 맞는 표현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똑같이 있는 거를 그 사람이 사용해서 내가 사용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참 잘 표현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하반기에 보면 공급 수요 불균형이 이제 계속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방에 대한 거는 공급이 과잉이 되거나 우리가 신규 주택도 과잉이 되지만 원래 지방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기업도시들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거가 원주 같은 경우가 광풍이 불었었죠. 원주가 좋다 뭐 이렇게 나가는데 원주는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같이 있었습니다. 기업도시로는 롯데가 주요한 거고 혁신도시로는 각 기관들이 내려가서 치악산 밑에 쪽으로 있었는데 그다음에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있지만 또 하나는 원주시가 그 이전에 무실동이나 이런 데를 가지고서 또 단계택지나 단구택지 지구를 별도로 또 만드는 원주시에 또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쳐서 원주시에 상당한 물량이 공급이 됐죠. 그래서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격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진주 같은 경우도 LH가 내려가면서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LH가 내려가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시기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꾸준하게 계속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의 키워드로 보면 똑같이 나와요. 제가 이제 16년, 17년, 15년, 뭐 이렇게 13년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들을 다 이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연초에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게 부동산 아는 만큼 보여. 부동산 투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죠. 투자를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름을 넣고 있구나라는 거죠. 기름을 넣고 불을 떼고 있구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규제를 하고 있구나. 그거 뭐냐면 불을 뺐다라는 거죠. 에너지원이 사라진 거죠. 그럼 하락이 예상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요소를 알아야 그 다음 투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타이밍을 잡는데 투자할 거냐, 그러니까 매수할 거냐, 우리가 어떤 거를 집을 매수할 거냐 아니면 매도할 거냐. 매수라는 건 내가 집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고 매도, 집을 파는 거죠. 그걸 할 거냐에 대한 투자 타이밍 찾기에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거 무슨 말을 하지 이런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책적인 요소가 이미 그 타이밍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이런 거를 보고서 우리가 얘기하면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앞으로 하락장이 올 거야, 뭐가 올 거야, 이제 약발이 맥힐 거야, 안 맥힐 거야 이런 걸 얘기하죠. 근데 규제도 어떤 규제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강력한 게 나가느냐 아니면 서서히 규제를 해 나가느냐 이 두 가지인데 문재인 정부는 아예 처음부터 강력한 규제를 뽑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상승장은 어느 정도 가면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16년의 예측이 16년에 17년에 저도 투자했다 빠져나온 지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잘못했죠. 저도 많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더 못했고 지방 같은 경우 몇 군데는 제가 더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좀 빨리 꺼지는 현상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라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